대한민국에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는 바로 정몽규 대한축구협 회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퇴는커녕 연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정몽규 회장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토대를 쌓은 인물로 우리는 흔히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그의 장남 정몽구, 그리고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손자 정의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숨겨진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포니정 정세영입니다. 정세영은 정주영 회장의 넷째 동생으로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설립한 이듬해인 1968년부터 현대자동차를 이끌었습니다. 6년 후인 1974년 한국 최초의 국산 모델인 현대포니를 출시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1976년부터 에콰도르를 시작으로 포니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고유 자동차 모델을 개발 및 출시하는 대단한 업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정세영은 포니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포니 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설립 이후 32년간 정세영 회장의 온갖 노력으로 성장한 현대자동차는 그룹의 간판 기업이자 연매출 10조 원에 달하는 세계 12위의 초대형 자동차 회사로 성장합니다. 정세영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고 사업 감각도 좋았으며 열정이 넘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 바로 정몽규입니다. 90년대 후반 80대에 접어든 정주영 회장이 2세 경영을 위해 현대그룹 재편을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보다 앞서 1996년 68살이던 정세영도 일찌감치 현대자동차를 아들 정몽규에게 물려주기 위해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나고 정몽규가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한편 아들에게 물려줄 기업을 물색하던 정주영에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거역한 적이 없던 큰형에게 정세영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이 일군 기업인이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이 누구입니까? 현대가의 지존, 현대가의 맏형이 아니겠습니까? 정주영은 가족 모임에서 정세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몽구가 내 아들인데 구에게 자동차를 넘겨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 형의 이 한마디에 현대자동차는 정세영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정세영 회장은 공식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파트 건설 전문 현대 계열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맡아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현대는 이와 관련해 정세영 명예회장 부자의 현대자동차 지분 88.3%와 정몽구 회장이 가진 현대산업개발 지분 37.7%가 맞교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정몽규입니다.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을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나 짓는 작은 회사를 받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차라리 꿈이라도 꾸지 않았더라면 모를까? 손안에 잡았던 것을 빼앗긴 정몽규는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피의식과 함께 장자가 아니라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현대자동차를 위해 반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시간과 땀, 눈물, 그리고 자신의 노력까지 모두 무시당하는 모멸감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후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정몽규는 현대산업개발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고 모두가 현대자동차를 정몽규가 경영했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의 자존심은 커져만 갔고 계속되는 사촌들과의 비교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경영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야? 현대자동차를 키운 진짜 주인, 정세영의 아들 정몽규, 이렇게 외치고 싶었겠죠. 현대산업개발이 성장한 이후 정몽규 회장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고 그 목표가 바로 대한축구협회였습니다. 현대가에게 축구는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이자 기업의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정신적 유산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을 이룩한 정몽준이 그랬고 프로축구팀 전북 현대를 이끄는 정의선의 축구사랑도 그런 DNA를 물려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은 프로팀을 이끄는 반면 정몽규는 대한민국 축구 전체를 이끌고 나아가 아시아 축구연맹 AFC은 물론 피파의 위원으로 발돋움하려는 꿈을 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협회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더 자세히 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간단한 사과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더듬는 모습을 보셨죠? 이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강한 피해의식과 인정 욕구가 작용하여 잘못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과하는 것조차 이러하니 축구협회 회장직을 물러난다는 것은 정몽규에게 현대자동차의 심리적 소유주로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사촌들과의 경쟁에서도 패배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협회 규칙을 뜯어고쳐서라도 연임을 통해 반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우성이나 축구인들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재벌 회장도 결핍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하루빨리 피해의식을 벗어나고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워져 축구협회에서 내려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막상 내려오면 마음이 편해질 텐데 그 용기조차 없는 가여운 상황에 그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척,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나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댓글란 맨 위에 초대 글을 올려놓을 테니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 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는 자기 주장만 강한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연초 재계를 이끌 주인공으로 꼽자면 단연코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떠오릅니다. 몇 년 전에는 본업인 건설업 때문에 시끄러웠던 그가 지금은 축구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한축구협 회장으로서 불통의 이미지를 쌓으며 팬들로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정몽규 아웃이라는 구호가 대세가 된 이 상황에서 정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까요? 본업인 그룹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축구협 회장직까지 유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스튜디오 퍼즐이 그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끌었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클린스만호는 아시안컵에서 참패를 겪었습니다.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라는 명성조차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실력은 부족했고 선수들 간의 불안은 만천하에 드러날 만큼 내부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사태의 책임을 축구협회와 그 수장인 정몽규 회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부터 아시안컵 졸전,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 임시 감독 선임 등 1년간 발생한 모든 문제에서 축구협회는 선택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책임을 돌리고 수장은 모습을 감추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임에 도전한다는 정몽규 회장 역시 자신이 뽐낼 수 있는 자리에서만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태국전에서는 팬들의 보이콧 논란도 있었고 정몽규 아웃이라는 피켓 시위도 등장했습니다. 그 와중에 정몽규 나가라 고 쓰인 깃발을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자 축구협회는 아르바이트생의 돌발 행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 주장이었던 47세의 미야모토 츠네야스가 새로운 일본 축구협 회장으로 선임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전을 펼쳤던 태국의 축구협회장도 화제가 되었죠. 누아판 남삼 태국 축구협회장은 여성 최초의 회장으로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하며 불통의 정몽규 회장과 크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정몽규 회장은 왜 축구협회장 연임에 도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올해 축구협회의 예산은 176억 원으로 축구를 제외한 대한체육회의 모든 가맹단체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축구협회장은 K축구 대통령이라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지니게 됩니다. 특히나 현대가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협회라는 공조직이 조직화되고 이전보다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몽준 전 회장도 17년간 장기 독재를 했고 정몽규 회장까지 사선을 하게 되면 현대가의 축구협회 장악은 30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몽규 회장이 본업이나 잘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아시아나항공 이슈도 몇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의 계약금 소송 이슈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면세점 사업 등 신사업으로 야심차게 진출한 사업들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정몽규 회장의 최대 업적은 현대자동차를 자신의 아들에게 넘긴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건설, 유통, 레저에 이어 항공업까지 진출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종합그룹이 되고 현대자동차를 빼앗긴 비운의 황태자라는 타이틀도 어느 정도 지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인 것은 정 회장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구협회든 그룹이든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정몽규 회장입니다.